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줌마예요. 며칠 전에 썰람에 올라온 사연을 듣고 제가 결혼하고 임신했을 때 서운했던 사연을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됐네요. 저는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도 거의 반반 결혼을 해서 준비 과정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가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쎄한 느낌을 주기는 했지만 남편이 잘 커버해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율을 남편이 잘 해줬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자주 보지도 못하고 저를 건드릴 이슈가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임신을 하면서 시작됐어요. 약간 늦은 나이에 한 임신이어서 그런지 몸도 많이 안 좋았고 아기도 약간 위태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쉬기를 권했고 저는 아깝지만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난리가 나더군요. 여자가 남자 등에 빨대 꼽아서 빨아먹으려고 하냐면서 저를 나무라네요. 놀고 먹으면서 남편 등골 빼먹으려고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냐고요. 저런 말을 하는데 정말 기막혔어요. 꼭 남편 없는 곳에서만 막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있으면 정말 잘해주고요. 임신했으니 쉬어야지. 아기가 중요하지. 네가 고생이 많구나. 이러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없을 때면 저에게 남자에게 빨대 꼽아서 빨아먹는 기생충 취급을 받았어요. 휴, 요즘 여자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기 핑계로 집에서 놀고 먹는 맘충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남자들이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는 동안 여자들은 맨날 놀더라. 나도 치집이나 할까봐. 저렇게 저를 돌려가게 하는데 비참했어요. 저요, 남편보다 연봉도 직급도 더 높아요. 능력도 인정받았는데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임신 후에 아기 지키겠다고 다 포기한 건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눈물이 나오더군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저한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하면 왜 그렇게 듣냐면서 자격지심이 쩐다고 둘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임신 초기가 지나고 입덧이 가라앉으니까 좀 살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저를 쉴 새 없이 불러댔어요. 제가 쉬는 꼴을 못 보더군요. 김치 담자. 커튼 좀 빨아라. 반찬 좀 만들어봐라. 허리가 아프니까 청소 좀 해라. 네 신우는 회사 다니니까 피곤하지 않니?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 하지 않겠니? 아기 가졌다고 놀면 더 안 좋다. 움직여야지. 시어머니한테도 화도 낼까 생각도 해봤지만 저만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머리를 좀 썼어요. 남편이 출근한 뒤면 바로 시어머니가 호출하거든요. 집이 더럽다고 커튼을 빨아야겠다고 말하는 게 곧 저더러 커튼을 빨러 오라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월차 내고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더군요. 남편한테 전화 좀 받아달라고 했어요. 야, 집에서 놀면 뭐하냐? 와서 커튼 좀 빨아라. 너는 내가 안 시키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알아서 좀 와서 하면 어디가 덧나니? 임신했다고 내 아들 등골만 빼먹는구나. 남편이 엄마 이거 무슨 말이야? 진짜 엄마 맞아? 나 출근하면 매번 이 사람 이렇게 불러다가 일 시키신 거야? 하면서 집안을 뒤집어 버렸어요. 앞으로 이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엄마 번호 차단한다. 이러고는 진짜 번호도 차단해버렸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전화를 차단하는 건 좀 너무해서 제가 풀었네요. 우리 시어머니 아들이 무서웠는지 출산 때까지는 좀 잠잠했어요.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진통이 예정일보다 일찍 걸려버렸어요. 남편은 제 예정일에 맞춰서 휴가를 내고 외국으로 출장을 가버렸는데 진통이 걸려버린 거죠. 병원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시댁에 연락을 했죠. 친정은 지방에 있으니 오시는 중이었고요. 진통은 더 심해지는데 아기는 내려오지 않으니 의사가 제왕절개를 권하더군요. 이대로 가면 산모와 아이 둘 다 위험하니까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고요. 저는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보호자의 수술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신우랑 시어머니가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 거예요. 수술하면 병원비 많이 나온다면서. 예전에는 다 이렇게 며칠 진통하다가 아기를 낳았다고. 저는 15시간을
시간을 생으로 진통하다가 급하게 달려온 친정 오빠가 겨우 동의서를 써줘서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더 기막힌 건 오빠가 수술시키자고 했더니 예전에는 이보다 더 심하게 진통하다 아기 낳았다, 병원비 많이 나온다, 기다리면 나온다고 그랬대요. 결국 오빠가 내 동생 병원비 내가 낼 테니까 수술시키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러라고 동의를 해줬다고 하네요. 시댁이 가난해서 그런 거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갈 텐데 저희 시댁 건물주세요. 그러니 저는 더욱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시댁 얼굴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회복실에 있는 저에게 와서는 빨리 일어나서 걸어봐. 그냥 누워있으면 게을러져. 임신했다고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애 하나 제대로 못 낳고 수술을 하냐? 애도 안 낳아본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인연은 끊고 싶었어요. 그걸 다 지켜본 친정 오빠, 남편 출장 갔다 돌아오자마자 막 쏘아 붙이더라고요. 너는 그까짓 병원비 때문에 내 동생을 그렇게 고생시키냐고 난리친 친정 오빠 덕에 남편이 시댁을 뒤집었어요. 시모는 계속 재앙절개가 산모 몸에 좋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계속 변명만 하더군요. 신랑이 그러면 회복 오래 걸리는 거 아니까 산후조리 더 잘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 제 산후조리비랑 도우미비 시어머니 통장에서 나왔네요. 여전히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막말을 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제 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딸을 낳았다고 이제는 아들 타령을 하더라고요. 외아들인데 집안에 대를 끊어놨다. 빨리 아들 낳으라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낳을 때 진통을 너무 많이 해서 출산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어요. 시모가 계속 아들 타령을 하니까 처음에는 좋게 말하던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나 씨 없는 수박이야. 수술했다고. 나 더 이상 아이 필요 없어. 그래서 수술했어. 근데 저 사람한테 아기 낳으라고 하면 저 사람더러 바람 피우라는 이야기야. 한 번만 더 아들 타령하면 다시는 집에 안 와?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까 처음에는 난리를 치던 시모도 더 이상 아들 타령은 안 하더라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시모와 아가씨의 막말은 진화를 하더군요. 아기가 이유식을 먹으니까 이제는 이유식에 입을 대더라고요. 아이 이유식을 제가 다 만들어 먹였는데 조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생선 가시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시모가 에이미 자격도 없네. 저 들으라고 한 말을 남편이 들어버린 거죠. 제가 뭐라고 응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왜 굳이 고생하면서 이런 말을 듣냐고. 앞으로는 이유식 사 먹이라고. 시모에게 예전에 엄마가 나 음식 잘못 먹여서 알러지 올라오고 식중독도 많이 걸렸는데 엄마도 엄마 자격 없냐고 엄청 뭐라고 했어요. 저 때는 시모가 약간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매번 아들에게 저렇게 혼나고 본전도 못 찾으시니까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니까 저더러 일을 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식당 설거지라도 하라고요. 남편이 엄마야말로 시간 많으니까 식당에 설거지라도 하지. 나 어릴 때 엄마도 일 안 했잖아.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나 아가씨한테 당한 것들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고요. 아가씨가 결혼을 한 거예요. 좀 나이가 많은 4대 독자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자분이 나이가 많으니까 계속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시댁에서 눈치를 엄청 주니까 아가씨도 스트레스를 받더군요. 요즘 세상에 임신도 안 했는데 회사 그만두면 막 뭐라고 하지 않나? 취직했다고 하면서요. 아휴, 고모부네 집에서 아가씨 취직했다고 뭐라고 안 하세요? 뭐라고 하면 말해요. 오빠한테 고모부 혼내주라고 할게요. 저는 딸이라도 낳았지 아가씨 아직 아기 안 생겨서 어째요. 저도 아들 못 낳아서 집안에 대를 끄는 것 같아서 매일이 죄송스러운 기분인데 아가씨는 임신조차 안 되니까 정말 괴롭겠어요. 이렇게 말해줬어요. 본인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으니까 뭐라고 못하고 듣고만 있더군요. 사실 저 정도 했을 때 사과를 했다면 그만뒀을 것 같은데 사과는 안 하고 그저 억울하다는 표정만 짓고 있으니까 저도 더 막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가씨는 결국에 임신이 너무 안 돼서 시험관을 시도했어요. 몇 번 고생하다가 임신 겨우 성공해서 누워서 지내더라고요. 아가씨, 임신 초기에 누워만 있으면 살쪄서 힘들어요. 좀 움직여 보세요. 저도 초기에 운동 삼아서 커튼도 빨고 김치도 담았잖아요. 그래도 운동량이 부족해서 결국 수술했잖아요. 아가씨가
운동 안 해서 수술한 거라고 했는데 아가씨는 자연분만 해야죠. 이 말을 듣더니 아가씨가 울더라고요. 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남편도 이제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할까도 했는데 저도 참 웃긴 게 사과를 안 하니까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아가씨는 아기를 잘 지켜서 막달이 되었어요. 분만을 하려고 친정에 와 있었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고모부가 출근한 사이에 진통이 걸려서 제가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진통 얼마 하지도 않고서는 아프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수술하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 아가씨, 수술하면 산모 몸에 진짜 안 좋아요. 그냥 나으세요. 병원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가씨는 저하고 다르게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아기 잘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시모가 병원에서 의사한테 수술 시켜달라고 했는데 제가 저렇게 말하니까 벙쪄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결국 고모부가 급하게 와서 수술실 들어가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아들 못 낳았다고 뭐라고 해주려고 준비했는데 조카가 너무 예뻐서 차마 뭐라고 못했어요. 아가씨랑 시모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갚아줄 거 많이 준비했는데 다시는 숫자 노릇 안 한다고 애원을 하니까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계속 그러면 결국 저도 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아가씨랑 사이가 좋아요. 자주 전화해서 육아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요. 친여동생처럼 대해달라고 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가씨가 진작에 언니랑 이렇게 지냈으면 좋았겠다고 하면서 시모가 가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제 편이 되어서 시모에게 더 많이 뭐라고 해주세요.